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아침부터 우리 시장에 조금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장이 또 왜 이럴까 불안감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면밀하게 들여다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하기는 했습니다만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보합권에서 거의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차기 연준 의장이 누구인가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당초에 유력 인사로 꼽히던 이 케빈 해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의 얘기를 꺼냈는데요.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직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 해시시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꼽혔기 때문에 해시시 위원장직, 이 SEC 의장직에 맡게 된다면, 연준 의장직에 맡게 된다면 조금은 금리 인하의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시장이 예상을 했었던 건데요.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시장은 경계감을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나 다음 유력 인사로 거론되는 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인데 이 워시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이 금리 정책 기조가 매파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자리를 두고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들어가서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재 XRP의 흐름과 관련된 얘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 안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일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XRP의 가격 주말 내내 $2 잘 지켜준다 싶었는데 지금 시장 전반에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XRP의 가격도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배경에는 지금 미국과 이 그린란드를 둘러싼 EU 간의 충돌이 있겠지만요. 여기에 플러스 레버리지의 강제 청산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XRP의 가격에서 $2.02 부근 여기에서 대규모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 매물이 더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하락까지 야기한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던 건데요. 1시간봉 차트에서 본다면 이 이전 저점이었던 $2.02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자 더 큰 폭의 추가 하락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매도 세력이 더 모이게 된다면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제가 아침에 캡처를 해온 거기 때문에 $1.99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포인트로 조금은 짚어볼 수 있는 건 이 최근에 고래들이 보유 물량을 거래소로 옮기지 않고 개인 지갑에 묶어두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거래소 밖으로 나간 이 물량들이 제자리를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폭의 투매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조금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 여부가 앞으로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XRP가 $1.93 이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비트코인부터 순차적으로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수위와 관련된 얘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코인뿐만 아니라 내일의 코인까지 같이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수위 지난번에 전문가가 말했던 코인이었는데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수위를 주고 지금은 가격 전체 형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전망이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죠. 알리 마르티네즈가 이 수위의 4시간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불 플래그 패턴이 형성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 플래그는 가파른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약간의 조정을 의미를 합니다. 이 패턴이 나타나면 가격이 조금 더 높은 지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약간 일시적으로 정체가 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잠깐 이 패턴을 이탈하는 조금은 강한 하락의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요. 만약에 제자리로 다시 빠르게 돌아와서 불 플래그를 이어주기만 한다면 그
그 다음은 위로 한번 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위가 만약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상단의 핵심 저항대인 1.84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를 돌파해낼 수 있는지 수위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짙은 빨간색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트맵을 볼 때 빨간색은 조금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비트코인이 95,000달러대를 잘 지켜두다가 지금 급격하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5%가량 하락하면서 92,00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3% 넘게 하락하면서 3,300달러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3,200달러까지 순식간에 내려온 모습이죠. 그래도 그나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밑에 알트코인 단에서 훨씬 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XRP도 6% 넘게 하락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1.93달러 벌써 터치한 모습이죠. 여기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솔라나도 지금 6% 넘게 하락하고 있고, 우리가 이슈로 만나봤던 스위코인 같은 경우에는 11%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조금 빠르게 돌아가 주기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밈코인 단에서도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 할 것 없이 나란히 손을 잡고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굉장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죠.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기는 한 건지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정보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하이크립토의 현물과 차트 분석을 하고 있는 김상수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도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전략적이고 정밀한 포트폴리오와 히든 코인까지 준비해왔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우리 전문가님도 유독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에 아침부터 조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시선을 두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안색이 밝아질 수만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부터 여기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전문가님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참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싶었더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폭탄이 투하가 됐어요. 지금 흐름부터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은 이제 오늘 나스닥이 이제 뭐 마틴 루터킹 휴장입니다. 나스닥 휴장이고, 일단 그 전에 뭐 ETF 유입세도 많이 들어왔었고, 근데 법안이 연기되면서 뭐 살짝의 또 회복세가 보이기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들은 메이저 알트들이 좀 오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어떤 알트들이 오른, 요 뒤에도 준비를 해왔긴 했는데, 뭐 비트코인만 올랐지 결국에는 이거를 받쳐주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리플, 수이 이런 메이저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좀 거짓말 같다. 그러니까 상승이 좀 나오는데 얘들이 안 오른다. 이런 것도 좀 유심 있게 유의 있게 좀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오늘 뭐 그린란드라든지 EU에서 뭐 이제 미국의 관세를 또 보복한다든지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오늘 뭐 CME 개장 이후에 바로 좀 급락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내놓지 않는다면 굉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EU가 이해 질세라 우리도 보복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대응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우리 시장에 고스란히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들을 잘 짚어봐야겠죠. 여기에서 이전에 오히려 나타났던 상승이 거짓된 상승이다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셨다면 지금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의견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래도 물가 지표도 잘 넘어갔었고 어느 정도의 이벤트들이 조금 연기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오히려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지정학 리스크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의 이제 회피 신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나요? 네, 오늘도 고점을 찍었습니다. 와, 진짜 고공행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은도 그러면 뒤따라갈 거고 구리도 뒤따라갈 건데 뭐 일단은 비트코인은 이때까지 뭐 3개월,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눌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일전에 있던 하락보다는 좀 저는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승 채널을 그려놓고 이 안에 지지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 안에 뭐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뭐 1, 2%가 아닌 이제 한 뭐 가격으로 측정을 해드리면 한 $1,000 내외로 저는 이제 지지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네. 이제 다시 시간이 또 이걸 회복을 하려면 한 2주, 3주 가량의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호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또 받쳐주면서 같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트들도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 보통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심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을 한다면 이러한 리스크들이 이제 일단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알트들은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또 한 번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제자리를 잘 지켜주는 안정세를 회복을 하는지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위아래로 약간 $1,000 정도는 열어둬야 된다 얘기를 하시죠. 92,000달러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만나봤으니까요. 한 91,000달러대까지는 열어두시면서 여기에서 지지가 나타나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되는지 간략하게 만나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럼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그런 예상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선을 꼽을 건데 제가 생각한 지지 라인은 92,000 선이었습니다. 뭐 일단은 채널 자체가 이쁘게 상승을 채널을 그려가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1,800달러까지 빠졌었는데 다행히 지지 부분과 비슷한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악재가 좀 해소되거나 오늘도 뭐 ETF 유입세라든지 뭐 알트적인 호재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뭐 공탐 지수에서도 지금 계속 중립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향을 기다리고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번 채널을 위로 한번 터치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618 구간입니다. 피보나치. 네, 딱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오늘 밑에 지지 라인을 급하게 빼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95,000원 선까지의 회복을 일단 지켜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위로 올라가는 채널이 형성됐다는 건 같이 파악이 되고 있죠. 그럼 비트코인의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95,000달러를 다시 터치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 당연히 98K입니다. 97, 98을 뚫어줘야 되고 근데 여기서 반대로 이탈을 할 경우에는 이제 92가 이탈을 되면 90쯤을 뭐 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만약 이탈을 하면 이제 85 어허, 네. 갑자기 훅 내려가네요. 그렇습니다.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가격을 찝는다는 것은 거의 신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그쵸. 되는데 이러한 지정학 리스크가 정말 우리 암호화폐계에서는 정말 위험한 리스크로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정말 좀 잘 넘어가길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트럼프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호 관세 대법원 판결에서도 정말 좀 대부분 다 이제 트럼프가 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말에 있을 클라리티 액트 법안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와중에 코인베이스가
좀 우리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빠졌잖아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산 넘어 산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좀 내리는 거를 1파라 생각하면 네. 거기서 반등이 나오면 2파, A, B, C라고 하죠. A, B, C, C파쯤에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해보시거나 뭐 리스크를 한번 감내해 보시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95를 올라가는지 아니면 97을 올라가는지 이때까지 뭐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라인 같이 한번 살펴봤죠. 지금 자리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90K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 2차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앞자리 9마저도 깨진다면 85K까지도 내려갈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전문가님 통해서 정보방 안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살펴봤으니까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자, 여태까지 조금 힘을 못 쓰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비트코인 따라서 지금 다시 좀 내려가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더리움이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비트코인과 디커플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시원하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지금 주말에 뭐 NFT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몰캡, 뭐 미들캡들이 올라와 준 게 네. 이더리움의 이제 해시레이트가 정말 가속화된 거였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수수료가 좀 비싸서 이랬었지만 지금은 네. 수수료도 좀 싸지고 해시레이트도 정말 증가하면서 이더리움의 이제 상승이 오는 거 아닌가, 알트장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지정한 리스크가 발동이 되면서 추세가 조금 이탈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더리움은 짧게 넘어갈 건데 일단 비트코인의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알트들을 논하기에는 워낙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어서 비트코인부터 꼭 중점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굉장히 짱짱하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죠.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들 짚어주셨으니까 이더리움은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관망한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XRP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거는 XRP의 급등일 텐데 지금은 오히려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리플 지금 한 2,800원, 2,900원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리플의 돌파가 저번 주 있지 않습니까? 3,500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이제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되었던 매수세가 나왔는데 연기가 돼버리면서 지금 이렇게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리플은 지금 클라리티 법안 이 발표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살짝 유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리플이 오른다. 그러면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말 단기적으로 돌파해야 될 구간은 3,150원, 3,5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리플이 3,500원을 뚫는다. 그런다고 4,000원을 뭐 쉽게 간다.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세가 돌파가 돼버리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속도로 오르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1월 말 클라리티 액트 법안에서 정말 리플에게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네요. 다른 코인들 중에서도 이 XR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제도권으로 많이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XRP의 방향성도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메이저 코인들을 먼저 짚어봤는데요. 그럼 전반적인 알트코인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조금이라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방향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2017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뭐 커뮤니티에서도 나오는 사실들과 제가 있었던 경험들을 네. 얘기해주는 팁입니다. 뭐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정말 좀 많이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일단 비트코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나오냐? 알트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이쁜 상승이 나오려면 리플, 스위, 이더리움, 솔라나 메이저 섹터들이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스몰캡, 미들급 애들이 많이 올라섰습니다. 네. 이번에 뭐 엑시 인피니티, 베라체인 맞아요. 네. 무섭게 치고 올라가던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업비트가 거래량이 높고 이제 빗썸에서 거래량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빗썸에서 업비트에 상장이 안 된 코인들이 펌핑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거를 눈치채셨던 분들은 이러한 섹터들 타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장세를 노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다 나는 업비트만 이용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업비트만 이용하시는데 이렇게 뭐 오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엄청난 300% 400% 상승이 나오면 사람들이 내 건 언제 오르는 거야? 라고 맞아요.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몰캡, 라지, 미들급 애들이 오른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나 횡보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말에 이제 저희가 첫 오프닝 때 얘기했던 이제 메이저 알트들이 오르지 않네. 그러면 조정이 오겠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은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깊은 조정이 일단은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일단은 다르겠고, 자 오늘 팁은 뭐냐면 상승 후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 빗썸이 있으면 이제 빗썸에서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몰캡 웬만하면 펌핑이 나오면 매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 알트가 뭐 상승이 지속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뭐 염려치 마시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조정이 웬만하면 한 80~90%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뭐 유의하셔서 뭐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스몰캡 위주의 상승이 선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코인 시장 안에서도 섹터들이 나뉘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섹터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 섹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프라이버시 뭐 AI 스텝을 탈중화가 있는데 저희가 저번 주는 AI랑 스텝을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들고 온 건 프라이버시 섹터입니다. 지금 뭐 해외 거래소에서는 뭐 지켓이 모네로, 대시, 로즈 이런 섹터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뭐 저희 신원이랑 관련도 있거든요. 신혼이요? 말 그대로 뭐 이제 프라이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켓이 모네로 이런 섹터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이제 정말 저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코인들을 뭐 옵티미즘과 수위, 아발란체, 솔라나입니다. 이런 섹터들로 코인들이 파생이 되고 해시가 상승을 하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뭐 작년 수위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수위가 뭐 7~8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솔라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탈중화 섹터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에 유망하게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섹터들은 어떤 건지도 같이 나눠서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전문가가 눈여겨보는 코인은 어떤 걸지 히든 코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코인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 코인 자체가 AI도 묻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전반적으로 이제 뭐 결제 코인도입니다. 힌트는 그 정도까지 드리고 저희 정보방 오셔가지고 뭐 오시면 제가 성실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당연히 손절가도 지정을 해놨고 가격도 조정해놨는데 결국인데 이 코인은 조정 코인입니다. 네, 지금처럼 조정이 오기만을 기다려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코인이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주말이라든지 저저번 주에 뭐 오르지도 않았던 코인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수 흐름이 나오고 지금 수렴이 거의 끝나는 구간이라서 뭐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들어오신다면 제가 이 코인을 설명해 드릴 테니 일단 뭐 이 코인은 정말 저희가 20% 30%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많은 종목을 지금 뭐 정리해놨으니까 정보방 오셔가지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숨고르기를 하면서 튀어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자세한 가격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